반갑습니다. 오늘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 발급 안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농취증이 굉장히 받기 어렵다고들 생각하시는데요. 받을 수 없는 조건은 딱 두 가지입니다. 농지은행에 임대를 했거나 타인이 농사를 지어서 직불금을 수령하여 본인이 농사를 안 짓고 있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농취증 발급 안내에 보면은 스텝 1, 2, 3, 4, 5, 6의 상황으로 진행이 됩니다. 농취증은 누구나 다 신청은 가능합니다. 국가나 지자체 등 도시계획 시설 이렇게 공익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취증 취득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 대상이 개인 2인 이하일 수도 있고 공유자가 3인 이상일 수도 있고 농업법인이 취득할 수도 있고 국내 거소 신고 외국인이 취득할 수도 있고 일반 법인이 취득할 수도 있고 외국인이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대상에서 보면은 공유자 3인 이상과 농업법인, 국내 거소, 신고 외국인은 심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국내 거소 신고 외국인은 최소 6개월 이상 거소를 한 자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주고 사실적으로 결혼 또는 사업을 영위한 자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국내 거소하면서 경제적인 활동, 취업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농취증이 가능합니다. 일반 법인과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농지 취득을 할 수가 없고요. 이 부분들은 농지를 전용하여 농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사실적으로 이럴 경우에는 토지주의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 먼저 개발행위 허가부터 득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비용이 듭니다. 취득 요건을 보면은 자기 계산과 책임 하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본인이 직접 비용을 들여서 농사를 지어야지만 취득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농지가 훼손되었을 경우 농지가 복구가 가능해야 농지 취득이 가능합니다. 면적으로 구분하면 1000 미만 999제곱미터까지는 주말 체험 용농으로 들어가고요. 1000제곱미터 이상은 농업 경영으로 들어갑니다. 이 면적 부분은 즉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전부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거리는 보통 사람들이 멀면은 30km 이상이면은 또는 관할시가 아니면 농취증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부산에 있는 사람이 경기도 안성에 농지를 취득한다고 해도 거리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관할시에 거주하거나 연접시에 거주하면 심의 대상이 아니고요. 관할시 거주와 연접시 거주를 하지 않으면 1과 2 외 거주입니다. 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해외에 거주한다면 자기 계산과 책임 하에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일반 법인 외국인과 똑같이 취급하여 농지 취득을 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토지주의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 개발 행위를 득한 후 개발 행위에 의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취득하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입니다. 용도 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지목이 전, 답, 과, 외 지목은 농취증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농지일 경우 지목이 전, 답, 과일 경우에는 반드시 농사는 지어야 합니다. 농취증은 필요 없어도 농사는 꼭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농지법 제10조에 의해서 처분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과 요즘에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자 등록증,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재직증명서를 관할 관청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을 취득할 때 심의를 한다면은 이 빨간색 부분이겠죠.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의 장소에 본인이 직접 가서 소명을 하고 질문에 응답하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을 서류에 맞춰서 신청을 하면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날 공무원이 서류상으로 심의위원들에게 제출하고 심의를 받는 것입니다. 농지증 심의할 때는 본인이 직접 참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질적인 신청서와 계획서를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 서식은요, 법정 서식이고요,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 3호 서식입니다. 예전에 3호 서식이 있는데 새로 개정된 22년 5월 18일 개정된 서식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처리 기간은 7일이고요.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4일, 농지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14일로 되어 있습니다. 농지 취득자 신청인 인적사항을 먼저 적습니다. 성명 적고요, 주민번호 적고, 주소를 적고, 전화번호 적고, 취득자의 구분을 적습니다. 농업인이라는 것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가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 807이 아니라 본인이 소유한 전체의 농지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농업인으로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농업법인은 생략하겠습니다. 농지가 최초로 취득했거나 100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 밖에 법인은 농지를 전용하여 개발 행위 허가를 신청할 득한 토지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취득 농지 표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 당진시, 면, 리를 쓰고요, 집은 쓰고요, 지목은 전, 답, 과 중 하나겠죠. 면적을 씁니다. 토지 대장에 나타나 있는 공적 장부의 내용을 쓰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10번 농지의 구분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진흥구역과 보호구역이 있는데 이곳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만 취득이 가능합니다. 농업진흥지역 밖은 1000제곱미터 미만으로도 취득이 가능합니다. 영농 여건 분리 농지도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을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토지 계획 이용 확인원에 보면 영농 여건 분리 농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이곳에 체크를 해줍니다. 이곳에 체크를 하면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이 영농 여건 분리 농지라고 농지증에 기재되어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취득 원인은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1000제곱미터가 넘었을 때는 농업 경영이 되겠고요. 지금 신청하는 토지는 면적이 807제곱미터라 주말 체험 영농으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을 신청합니다. 신청하는 날짜 써주시고요. 농지 취득자 신청인의 이름과 서명 또는 도장을 찍으면 되겠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신청서를 작성했으면은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이기 때문에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별지 제4호의 이 서식이고요. 법정 서식입니다. 22년 5월 18일 신설된 서식으로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취득 대상 농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취득하는 농지에 지번을 쓰고요.
지목 쓰고 면적 쓰고 영농거리, 이 영농거리가 조금 헷갈리기 쉬운데요.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취득 대상 농지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러나 지도에서 보는 직선 거리가 아니고요.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다음이나 네이버 지도에서 길찾기에서 차량으로 갈 수 있는 실제 거리를 기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농지의 현재 상태, 농사를 짓고 있는지, 전으로 쓰고 있는지, 답으로 쓰고 있는지, 아니면 아무것도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 나대지인지 현재 상태를 기입을 합니다. 주말 체험 영농 노동력 확보 방안을 적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취득자의 관계, 본인이 되겠죠. 그리고 연령은 몇 년생 이렇게만 쓰면 됩니다. 직업은 사실적으로 쓰시면 됩니다.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면은 대표 아무개,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은 어느 회사 직책까지 쓰시면 됩니다. 그냥 사실적으로 쓰시면 됩니다. 처음 취득하는 거니까 영농 경쟁이 당연히 없겠죠. 있다고 쓰시면 됩니다. 향후 취득한 후에 주말 체험 영농 여부를 묻는 건데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취득 농지 주말 체험 영농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 방안에 대해서 쓰라고 합니다. 전부 위탁 임대 이거 쓰시면 안 되겠죠. 자기 노동력으로 체크를 합니다. 농업기계 장비 시설 확보 방안을 적는 난이 있습니다. 호미, 낫, 삽, 곡괭이, 전지, 가위도 장비로 들어갑니다. 보유 현황 각 한 자루라고 적으셔도 되고요. 뭐 두 자루 적으셔도 됩니다. 이 중에서 다 적으셔도 되고 일부만 적으셔도 되고 편한 대로 그 농지의 농사 범위에 맞는 농사에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비를 적으시면 됩니다. 이 시설 면적 이 부분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뭔가 하고 시설 면적이라는 거는요 쉽게 얘기하면 비닐 하우스 이런 것입니다. 없다고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계 장비 시설명에서 뭐 미니 노타리가 필요할 수도 있고 애초기가 필요할 수도 있고 트랙터 사시는 분은 사실상 없겠죠. 뭐 임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 임대라고 적었고요. 시설 면적, 비닐 하우스 이런 것이겠죠. 없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소유 농지 이용 실태는요. 지금 주말 체험 영농을 신청하고 있는 농지 외에 다른 농지가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거 안 적으셔도 사실상 있으면은 전산에 다 뜹니다. 공무원이 바로 알아요. 있으면 있는 그대로 적으시면 되고요. 없으면 이렇게 공란으로 남겨두시면 됩니다. 소유 농지 이용 실태가 다 적었는데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주말 체험 영농이 아니라 농업 경영 계획서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는 총 3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작성하는 거는요 제 2쪽까지고요. 1쪽을 다 작성했으면은 2쪽으로 넘어와서 농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자기 자금 얼마인가 그냥 토지 매매 대금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주 재배 작물 축적명을 쓰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영농할 작목을 적으시면 됩니다. 아로니아가 가장 키우기 쉽다고 해서 아로니아로 적었습니다. 영농 착수 시기는 겨울에는 못하겠죠. 실제로 저 아로니아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계절을 적은 것입니다. 수확 예정 시기는 아로니아 묘목을 2024년 4월에 심으면은 수확은 2년 뒤인 26년 8월에 수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적은 것입니다. 임차 예정 농지 현황은요 적으시면 안 되겠죠. 당연히 공유로 취득하는 경우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가 있습니다. 공유는 내 지분이 어떤 특정한 곳에 미치지 않고 전체 범위에 미친다고 민법에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농지는요 지적도에다가 정확하게 내가 얼만큼 어느 부분을 농사 지을 것인지 선을 그어서 도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유로 취득하는 경우에는요 선을 그어서 도면을 제출할 때 굉장히 정교하게 토목 설계 사무실에서 설계하는 것처럼 선을 긋지 않아도 됩니다.
땅 모양의 이 부분은 내가 짓겠고 이 부분은 공유자 아무개가 짓겠다. 이렇게 표시만 해주면 됩니다. 날짜 쓰시고요. 서명 쓰시고 하면은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가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농업 경영 계획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농업 경영 계획서도요. 법정 서식이고 농지법 시행 규칙 별지 제4호 서식입니다. 개정 연월일은 22년 5월 18일 다 똑같고요. 경영 계획서는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를 가진 사람이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여기 보시면 면적이 10이라고 되어 있죠. 면적이 10인데도 불구하고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했다는 것은 소유 농지 이용 실태의 면적을 다 합치면은 1000제곱미터가 넘기 때문입니다. 취득 대상 농지에 관한 사항, 취득하는 농지의 주소를 쓰고요. 지목 쓰고 면적 10제곱미터 쓰고요. 영농 거리는 이분이 집에서 이쪽까지 차량으로 갈 수 있는 내비게이션 찍히는 키로수가 정확히 143km입니다. 그 거리를 적어야 됩니다. 농지의 현재 상태는 전후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농업 경영 노동력 확보 방안은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와 별 다를 게 없이 본인이 그리고 연령도 몇 년생, 직업, 자영업이고 의사,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식당 운영 다 상관없습니다. 영농 경력은 없는 분이 경영계획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향후 농업 경영 여부는 있다. 노동력 확보 방안은 자기 노동력이다.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농업기계 장비 시설의 보유 현황은 주말 체험 영농과 똑같습니다. 시설 면적도 똑같이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면적이 크면은 보유 현황이나 기계 장비 시설명을 좀 더 추가할 수는 있겠죠. 소유 농지 이용 실태입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농지의 모든 지분을 다 적고요. 재배 작물 축조명도 적습니다. 자기 농업 경영 여부에서 농지 은행이나 또는 타인에게 임대를 주어서 그 농지가 타인에게 임대를 준 농지가 직불금을 수령한다든지 농지 원부에 올라가 있다든지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돼 있으면은 이 분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취득 대상 농지와의 거리는 그분이 이 부분에 위치한 곳에 농지가 본인의 집에서 실질적으로 차량 운행 거리가 몇 킬로미터인지 적으시면 됩니다. 이 연고자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요. 그 동네에 아시는 분 있으면 적고 없으면 빈칸으로 놔둬도 무방합니다. 농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은 자기 자본, 이 토지를 매입한 금액 쓰시면 되고요. 주 재배 작물 축조명은 본인이 이렇게 진짜 재배할 것을 쓰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조경수 이거 잘 안 해줬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지금 조경수도 무방하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을 발급해주는 추세입니다. 영농 착수 시기는 위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실제로 식재할 수 있는 시기, 수확을 사실적으로 할 수 있는 시기를 적으시면 됩니다. 영농 계획에 관한 사항을 보면은 작업 일정 매달 언제부터 언제까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날짜를 쓰고 작업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작업할 것인지 기입을 해야 되고요. 참여 인원은 뭐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보통 본인이 면적이 넓지 않으면 보통 1이라고 적고요. 아니면 혼자의 인력을 다 못할 때는 인부를 사서 농사를 짓는 것도 본인의 작용에 들어갑니다. 수요 자금은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자금 조달 방안도 이렇게 처음에는 수확 금액이 없으니까 저축 금액으로 하겠죠. 그 다음에 수확을 할 것이고 수확한 돈을 저축할 것이고 또 수확할 것이고 저축할 것이고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부분하고 똑같이 적으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임차 애정 농지 현황은요 있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날짜 쓰시고 이름 쓰시고 서명 또는 인하면 농업경영계획서가 마무리됩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을 신청한 대상 필지를 사례로 들어
추가적인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점선 부분이 해당 농지가 되겠습니다. 농지의 현황을 보면요, 전부 나무가 심어져 있고 잡풀도 나 있고 건축물이 있다가 없어진 흔적이 보입니다. 이 기초가 되어 있었죠, 건물에. 이런 땅은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을 발급받으려면은 농사를 지을 수 있게 원상복구를 하여야 합니다. 농지를 원상복구하기 위해서는 전부 잡목, 풀 제거하고요. 이 부분에 있는 콘크리트를 전부 폐기물 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이 현장으로 실사를 나와봐요. 농지로서의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원상복구를 해야 농지증을 발급해 줍니다. 때에 따라서는 농지를 원상복구를 언제까지 하겠다는 각서를 써주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 대부분 선이행하라고 공무원이 요구를 합니다. 면적은 1000제곱미터 미만이라 주말체험 영농으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토지는요, 농지증을 신청하러 갈 때 해당 토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적어서 공무원한테 먼저 제출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보면 잡목으로 우거져 있으며 현재 농사를 짓지 않고 있다. 바닥에 콘크리트. 예전에 불법 건축물 철거하고 남은 자리라고 표시를 하였고요. 토지의 복구 방향도 적었습니다.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잡목과 토지에 건축물을 지었다. 철거하고 남은 콘크리트가 존재함. 토지 매매 계약이 잔금일인 2023년 10월 12일까지 잡목을 제거하고 바닥에 콘크리트 부분을 처리하며 포크 레인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을 만큼 토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주말 체험 영농에 농작물을 식재하겠다. 아로니아 과실 묘목 2년생을 식재할 예정이고요. 묘목의 구입처 이렇게 자세히 적고요. 식재 방법은 아로니아를 키울 수 있는 부분을 검색하여 적었습니다. 본인의 직업도 적고 재직 증명서도 별도 첨부 서류로 제출하였고요. 농사 짓는 시간은 어떻게 하려 할 것인지도 적었고요. 위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고 신청인 성명, 연락처, 주소를 쓰고 제출하였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공무원들이 상당히 좋아하고요. 이분은 인접시 해당 시가 아니고 심의 대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이제 심의하는 데서 공무원이 성의를 보이면은 그만큼 공무원도 편하고 좋겠죠. 이렇게 신청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 서류를 가지고 심의위원들에게 심사를 받기 때문입니다. 농지가 훼손된 경우에는 농지 원상 복구 계획서를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출인 인적사항 쓰고요. 취득 농지 현재 상태, 소재지, 지번, 지목, 토지 면적, 훼손 면적을 전부 적습니다. 어차피 원상 복구할 거기 때문에 훼손 면적은 토지 전체 면적을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현재 상태를 훼손 내용 및 그 정도, 토지 전부에 대하여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태라고 적었고요. 훼손 원인은 방치, 불법 건물 철거 후 바닥 콘크리트가 남았다, 이렇게 적었고요. 훼손된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고 다음 위성 지도로 보았을 때 2008년 이전이라 명시를 하였습니다. 포크 레인으로 토지를 정리하고 잡목을 제거하며 폐기물을 처리할 것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당진 폐기물 처리업체 땡땡 건설을 선정하여 처리할 예정이라고 명확히 작성하였습니다. 작업 일정은 농지증이 나온다면 지체 없이 시행할 것이고 늦어도 2023년 10월 12일 잔금일 전까지 완료하겠다, 이렇게 적은 것입니다. 소요 비용, 자금 조달 계획, 이행 완료 기간까지 우강 면장한테 제출 날짜를 쓰고 제출인을 쓰고 서명 또는 인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농지가 훼손되었을 때 농지 원상 복구 계획서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말 체험 영농이나 농업 경영 계획서나 다 똑같습니다. 이와 같이 신청하여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게 됩니다. 농지 취득자 신청에 인적사항이 들어가겠고요. 농지의 표시가 들어가겠고, 취득 목적은 농업 경영 또는 주말 체험 영농이 되겠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이 미발급 반려 통보되었다고 하여 소유권 이전이 전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려 사유를 잘 봐야 되는데, 위 신청 토지 미발급 면적은 농지법에 의한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명이 나면 등기관이 이것을 보고 소유권 이전이 미발급돼도 가능합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은 정부 24시 사이트에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신청이라고 검색하고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이곳을 누르고요.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 영농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즉 내가 소유하고 있는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수한 토지가 10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이곳을 눌러 신청하고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가 1000제곱미터 미만이거나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모두 다 합쳐도 100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이곳을 눌러서 신청하면 됩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을 신청할 일이 생기시면 이곳을 이용해 보시고요. 단 사안이 조금 애매해요. 공무원하고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또 공무원하고 협의를 해서 해결 방향을 찾아야 될 것 같다. 그러면은 농지증 발급 부서에 가셔서 담당 공무원을 만나서 함께 협의하면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을 신청하는 게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도 저도 안 되고 어렵다 하시면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농지증은 누구나 쉽게 간편하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